이번 사연은 며느리 군기 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며느리를 괴롭혀 보려던 시어머니가 천성이 착한 게 들통나서 너무 귀엽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천성이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도 쉽게 나쁜 사람이 되지 못하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3년 차가 된 나름 제 스스로 판단하기엔 눈치 있다 생각하는 주부입니다. 제가 유부 경력이 13년 차 되다 보니 주변에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시누이, 올케, 형님 등 다양한 시댁 갈등을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저희 시댁, 특히 어설픈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재밌고 귀엽습니다. 지난주 저희 시아버지 칠순잔치였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시댁은 친정집이 조금 그런 편이긴 한데 다른 집안에 비해 많이 가부장적인 집안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우선이라고 하셨고 아들이 최고인, 즉 상대적으로 딸들은 좀 차별하면서 키우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자긴 혹독한 시엄마이니 살갑고 다정한 걸 기대하지 말라 하셨어요. 다소 으름장을 놓듯 말씀하시길래 저는 정말 어머님이 무서운 분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시누이 말을 들어보니 항상 아들이 우선이라 자기는 서운한 날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엄마는 미워할 수 없다고 잘 부탁한다 했네요.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시누이가 한 말을 이해하게 되더군요. 결혼하기 전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어머님은 우리 잘생긴 아들 드디어 장가 간다고 너 정말 결혼 잘하는 거라며 우리 아들같이 착하고 잘생기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하시며 엄청 장황하게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과장된 몸짓과 말이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았는데 그땐 어머님께서 저 재밌으라고 농담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근면 성실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잘생겼다고 하기엔 지나가는 비둘기가 더 잘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외모거든요. 물론 제 눈에는 너무 귀엽고 자상하고 착한 건 맞지만 10명의 여자를 불러 모아도 7은 외면할 외모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머님이 아들만 편애하신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치 있는 분이시고 되게 젊은 사고방식을 가지셨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맞죠, 맞아요 하고 맞춰드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바뀌건 아니건 자꾸 잘생긴 아들이 학교도 잘 나오고 잘생긴 아들이 돈도 잘 벌어오고 잘생겼다는 말을 하셨어요. 식당에선 사람들이 얼마나 잘생겼길래 저러나 힐끔힐끔 남편을 쳐다보기 바빴고 그때마다 남편은 엄마 그만해 라며 곤욕스러운 얼굴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고 남편이 귀엽더라고요. 저는 깔깔 웃으며 맞아요 어머니 아들 너무 잘생기게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 옆에서 시아버지도 덩달아 껄껄 웃으셨습니다. 정말 화목하고 즐거운 집안이다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나중엔 얼굴이 빨개지셔서 놀리냐며 대뜸 방에 들어가시곤 했는데 처음엔 왜 그러시나 했는데 결국엔 그게 사실 진심이었던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나중에 시누이랑 같이 시댁에 모였을 때 시누이가 엄마가 너무 아들만 좋아하시는 분이라 많이 당황했죠. 라고 묻기에 저는 괜찮다고 말하니 시누이도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찾아올 때마다 남편을 추켜 세우면서 잘생긴 아들을 노래하셨고 저는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고 더 못 견디는 남편의 표정을 보니 자꾸 웃음이 날 것 같아 그때마다 혀를 깨물고 웃음을 참느라 곤욕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 결혼을 했어요. 저는 당시에 학교에서 꽤 인기 있는 편이라 남자친구가 급한 것도 아니었죠. 자꾸 친구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정사정하길래 그래 진짜 딱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나갔는데 웬 킹콩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몸은 튼튼하지만 얼굴이 제 취향이 아니라 퇴짜를 놓으려는데 그때 당시에 남편이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수더분하고 순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지나가는 절 보고 첫눈에 반해 친구에게 소개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소개를 받은 거더군요. 그때까지 산 술값이 100은 넘을 거라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남편의 외모는 정말 평범,
아니, 어쩌면 그보다 조금 아래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엔 하는 행동도 귀엽고 심성도 착하고 다정하기까지 하니 더 바랄 게 없었네요.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고생시키는 시댁이어도 남편이 중간에서 잘 조절해 줄 거라 믿었고, 경제적인 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한데 저를 굶기기야 하겠냐는 생각이었죠. 여차하면 제가 돈을 벌어 먹여 살리면 되니까 문제될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다만 그 단 한 가지, 만약 딸을 낳았는데 남편을 닮으면 어떻게 하지,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닮은 자식들은 너무 순하고 귀엽고 좋을 것 같지만 딸은 자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다행인지 아닌지 남편을 닮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저희 아들이 남편 외모만 아니라 성격도 닮아 부침성이 좋고 애교가 많아요. 사람들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너무 애교 넘치고 싹싹하니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커가고 있고 구김살 없고 해맑아요. 저희 아들은 성격이 너무 좋다 보니 다른 아이들과 사이도 좋고 친구 엄마들도 아들이 너무 귀엽고 착하다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엄마에게 걱정도 시키지 않고 바르게 자라고 제 자식이지만 참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시댁과는 종종 이벤트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행동이 다 읽히더라고요. 초기에 첫째를 낳고 시댁에 방문했을 때 아이를 받아든 어머님이 애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찐 감자처럼 생겼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겨냥하고 하시려던 말이겠지만 저는 그냥 풋하고 먹던 음식을 뱉을 뻔했어요. 그 감자, 어머님이 낳으신 감자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똑같은데 라고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밥을 먹는데 입이 근질거려 혼났어요. 타격 없이 밥만 먹고 있는 절 보고 기분이 상하신 건지 어머님은 갑자기 제 앞에 있던 고기 반찬을 옮겨 남편 앞에 들이밀더라고요. 그리고선 제 앞에 시금치와 숙주 등 각종 나물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데 자꾸 시아버지가 제 앞으로만 고기 반찬을 주셔서 곤란하던 차였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끝내주셔서 나물도 보통 맛이 아니에요. 제가 군말 않고 맛있게 먹는 걸 보며 시아버지가 먹는 걸로 왜 그러냐며 어머님에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무리해서 먹을 거 없다 하시는데 그 상황이 너무 웃겼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저 나물 좋아해요. 라는 말에 시아버지는 왜 애 눈치를 보게 만드냐며 한마디 더 하시자 남편이 정말 이 사람 나물 좋아해 아빠 하더군요. 그제야 시아버지가 그러냐? 아니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하지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속상하신지 아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분하고 속상하신 마음에 아기를 제게 주셔도 될 텐데도 밥 먹을 때까지 어르고 달래시는 모습에 시어머니가 고약해 보이거나 심술맞아 보이지 않고 그저 아들을 뺏긴 기분에 조금 삐진 저희 엄마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뺏긴 기분이라며 새아기한테 티를 낼까 걱정이라고 하셨었거든요. 물론 저희 엄마와 올케는 지금 누구보다 사이좋은 고부 사이가 됐지만요. 과일상을 차려 과일을 깎고 있는데 어머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정말 남편 잘 만나서 팔자 좋다고요. 남편이 돈을 따박따박 제때 갖다 주니 저축하기도 좋고 살림 꾸리기 얼마나 좋겠냐면서 이만한 남자도 없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잘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남편이 따박따박 돈을 갖다 주긴 하죠. 하지만 남편이 군복무하는 동안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해 제가 남편보다 버는 돈이 더 많고 생활비로 더 많이 쓰고 있던 시기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었지만 갑자기 남편이 과일을 먹다 사례가 들렸는지 캑캑거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왠지 미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뭔가 말을 하려던 남편을 제지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아무 말이 없자 기가 죽은 줄 아셨나 봐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귀엽다고 느끼는 건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어요. 질투가 나면 미워하시기만 해도 되는데 제가 아무런 말이 없자 제 눈치를 살피시며 괜히 과일을 달라고 하시더니 본인이 깎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괜히 한마디 얹어서 사서 고생하고 그래 하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돈 못 버는 며느리니 제가 깎을게요.
하고 다시 가져가자 그런 거 담아두는 거 아니라며 자리를 또 피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시누이가 오빠랑 차별받아도 마냥 미워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아마 시아버지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제게 아들만 자랑하고 절 깎아내리시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걸 몇 번 보시고선 아버님도 더 이상 어머님을 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몇 해가 흘러 결혼한 시누이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도 그 뒤에 둘째를 갖게 되어서 예쁜 딸을 얻었죠. 저희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예쁘게 태어났어요. 정말 저희 친정 식구들도 너무 예쁘다며 꼭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제 부모님의 콩깍지고 저는 제 자식이 제 어릴 때보다 100배는 예쁘더라고요. 물론 첫째도 둘째만큼 예뻐했고 지금도 똑같이 사랑하고 예뻐요. 그런데 둘째는 정말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정도로 예뻤어요. 저희 딸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라 낯선 사람을 많이 가렸어요. 그럼에도 인형같이 예쁘다며 모르는 분들도 돌아보며 말을 걸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아기이지만 낳고 나서 고생을 많이 했었죠. 둘째를 낳을 때 힘든 수술을 하는 바람에 병상에 오래 누워있게 됐어요. 몸이 빨리 회복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는데 그때 남편이 얼마나 울었던지 아픈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 같아 보일 정도였었네요. 친정엄마가 첫째와 둘째를 케어해 주셨고 덕분에 둘째가 1살 될 때쯤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진짜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입원해 있을 때 남편에게 간병하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한 거 없냐고 물으면서도 항상 제 물건들을 챙겨주셨어요. 남편 밥을 챙긴다는 핑계로 제 속옷이나 여분의 옷들을 계속 가져다 주셨고 친정엄마가 안 계신 날엔 제 옆에 할 일이 없어서 온 거니 신경 쓰지 마라 하며 곁을 지켜주셨어요. 가끔 밤에 쑤시지는 않을까 해서 저 잠든 사이 다리도 주물러 주시고 계시다가 제가 뒤척이면 후다닥 숨는 분이셨어요. 제가 알아차린 것도 있지만 분명 알게 모르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을 거란 생각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머님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펄쩍 뛰실 때지만요. 첫째는 이제 7살이고 둘째는 이제 2살 갓 돌 지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어머님 댁에 제 집 드나들듯 놀러가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시댁엔 시누이도 있었는데 시누이가 낳은 첫째는 4살의 의젓한 어린아이가 되었더라고요. 시누이는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며 둘째는 왜 이렇게 예쁘냐고 너무 예쁘다며 안고 뽀뽀하고 난리였습니다. 돌이 지나니 아이도 낯을 덜 가려 다행히 울거나 소란스럽지 않았네요. 저도 시누이를 닮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조카를 안아주고 예뻐했습니다. 조카는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예쁜 아줌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숙모 해봐. 시누이는 외숙모라며 아줌마 아니고 예쁜 외숙모야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동글동글 귀여운 아이를 보며 우리 첫째 어렸을 때도 생각나고 그래서 귀여워 꽉 끌어안았습니다. 조카는 저를 보고 저희 둘째를 보더니 공주 예쁜 공주라면서 너무 예쁘다고 저희 조카를 끌어안더라고요. 아기가 아기를 끌어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정말 깨물어주고 싶었어요. 시누이는 너무 예쁘다며 저희 딸을 예뻐해 주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정겹고 따뜻하지 뭐예요. 정말 기분 좋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대뜸 저희 어머님께서 못 참겠는지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빠 닮아서 그렇지 우리 아들이 워낙 인물이 출중하다 보니 딸이 저렇게 예쁜 거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오랜만에 혀를 꽉 깨물었어요.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으려 노력했는데 옆에서 조카가 아니야 할머니 아니야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삼촌 못생겼어 삼촌 고릴라야 라는 말에 그만 푹 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니야 외삼촌 진짜 잘생겼어 눈도 동그랗고 코도 하나하나 설명하려던 어머님은 필사적이셨어요. 그런데도 예쁜 아기는 외숙모 닮았어 라는 조카의 말에 입을 꾹 닫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당황하셔서 표정도 숨기지 못한 채 외삼촌이 왜? 라며 난처해하시던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느라 너무 곤욕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왜 고릴라야? 라는 말에 전 그만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다급하게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조카의 난이 있고 난 뒤로 어머님은 남편이 잘생겼단 말을 아끼셨습니다. 공감해줄 사람이 없어서였을까요? 더는 먹히지 않는다 생각하셨는지 한동안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아마 회심의 한 방을 노리시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얼마 전 아버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12살이 되었고 딸은 7살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어요. 칠순 잔칫날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어머님은 아이들이 아빠를 닮아서 참 예쁘지 않냐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친척 어르신들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에 굴하지 않고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다며 저희 둘째를 들이미시는 게 아니겠어요? 친척 어르신들은 아이가 아주 똘똘하고 예쁘게 생겼다는 말만 하셨죠. 어머님은 정말 아들 닮아 예쁘단 말이 듣고 싶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아들을 닮아 예쁘다는 말을 하셨는데 할머니께 안긴 채로 듣고 있던 둘째가 무척 시무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저희 둘째가 그렇게 세상을 잃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게 웃기고 짠해 필사적으로 다른 곳을 보며 참고 있었습니다. 나 아빠 정말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할머니?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은 그럼 네가 아빠 딸인데 누굴 닮아? 하는 거예요. 둘째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손에 들고 있던 용돈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끝내 아빠 못생겨서 닮기 싫단 말이야 라고 빽 소리를 지르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이리 와,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생신에 울면 안 돼. 그리고 아빠 귀여워 하고 소리쳤어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친척 어르신들은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키득키득 웃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왜 손녀를 울려? 손녀한테 사과해! 라고 하시며 시어머니를 놀리는 눈치셨어요. 시어머니는 쏠리는 눈총에 이제 더는 참지 못하시겠는지 우는 아이를 달래시며 아니야, 아빠 안 닮았어. 할머니가 장난친 거야. 엄마 닮았어, 엄마. 하며 달래주시더라고요. 아이가 할머니, 엄마한테 맨날 못생겼다고 하잖아. 작정이라도 했는지 큰 소리로 말하자 어머님은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못생겼다 하신 적은 없지만 딸이 느끼기엔 할머니가 엄마를 못생겼다고 생각한다 느꼈나 보더라고요. 평소에 아들만 잘생겼다 칭찬하시고 저한텐 잘하라고만 하시니 그렇게 느꼈나 보더라고요. 뒤이어 첫째도 할머니 엄마한테만 예쁘다 소리 안 해주잖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모두의 시선이 몰리자 다급하게 아니야, 엄마 예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며 당황하셔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어머니, 제가 그렇게 예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가 최고로 예쁘다며 말을 했고 어느새 남편은 그걸 녹화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어머님은 남편이 잘생겼다는 둥, 제가 변변치 않다는 둥 그런 말들을 하지 못하셨어요. 저희 첫째와 둘째가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인지 말을 조심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조금 아쉬웠어요. 어머님의 그런 츤데레 같은 모습이 재밌고 귀여웠거든요. 남편은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친정에서 너무 잘해주기만 해서 시댁과의 일이 너무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선 항상 남편을 듬직하고 멋지다며 치켜 세워주셨거든요. 얼마나 매력이 있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읊어주는데 남편도 꼬이지 않는 성격이라 그대로 받아들여 주거든요. 남편이 친정에서 너무 대우받고 잘해주신다고 시부모님께 말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느 날 제게 사실 며느리인 제가 너무 예쁘고 성격도 좋아 보여 다른 데로 갈까봐 걱정이셨대요. 자기가 무서우면 눈치라도 볼까 싶었다고. 그런데다 아들이 듬직하고 든든하지만 너보다 못나지 않았냐고. 그래서 꿀리지 말라고 오버했다고 하시더니 그게 손주들에게 그렇게 느껴졌을지 몰랐다고 미안하시다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왜 못나요, 어머니? 우리 남편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사실 잘생겼다고 우기는 게 너무 힘드셨다며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직 자신은 아들을 더 사랑한다 하셨어요.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나물은 잔뜩 했다며 또 쑥스러운지 서둘러 나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너무 어설프고 츤데레 같지 않나요? 이제 아들이 잘생겼단 말을 못하시게 됐는데 다음번엔 어떤 말로 제게 즐거움을 주실지 기대되네요. 당장 빨리 주말이 와서 어머님 댁에 밥 먹으러 가고 싶은 저녁입니다. 며느리 군기 잡아야 한다는 말은 어디서 듣고 나쁜 시모 코스프레 하려다 실패한 귀여운 시어머니네요. 그걸 꼬아듣지 않는 며느님도 착한 며느님이고요. 착한 사람은 나쁘게 굴어도 기분이 별로 안 나쁘더라고요. 반대를 생각해보면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도 꽤나 연구하고 연습해야 얻어지는 기술인가 봅니다. 좋은 시댁, 좋은 며느님, 기분 좋아지는 사연이네요.